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평화로운 청산 마을에 정체 모를 한 선비가 찾아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이 맑고 흙이 비옥하여 대대로 사람들이 인심 좋게 살아가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마을 어기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허씨라는 성을 가진 선비가 호련히 나타나 짐을 풀었습니다. 그는 보찜 하나와 낡은 부채 하나만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고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에 들어온 뒤로도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여겨 멀리하기도 했으나 우연히 길에서 만난 김서방에게 장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말한 뒤 실제로 김서방의 아내가 귀한 아들을 얻게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사람의 얼굴에 서린 기운을 읽고 앞날을 내다보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 관상가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둘씩 그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며 앞날에 대해 묻기 시작하며 그를 선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청산마을의 아침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시작되는데 허선비는 항상 해가 뜨기 전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고풍스러운 기와집들과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면 허선비는 동네 우물가로 나가 물을 깃는 여인들과 밭으로 향하는 농부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근심과 기쁨이 마치 책장을 넘기듯 선명하게 보였고 그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웃들에게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인사를 건네며 마을의 기운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허선비가 머무는 집은 비록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낡은 오막살이었지만 그곳에는 늘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이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깊은 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허선비를 단순한 관상가가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를 상의할 수 있는 현자로 여기게 되었고 누군가 갈등을 빚거나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허선비의 집으로 향하여 그의 고견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돌아가곤 했습니다.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과 마음의 밭을 읽는 것이라고 허선비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이마는 하늘을 닮아 높고 넓어야 하며 눈은 별처럼 빛나야 좋은 운명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가짐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출세의 길을 물을 때면 그는 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고 가르쳤으며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화목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허선비는 마을 서쪽 끝에 위치한 조씨 댁의 대문을 바라보며 평소와 다른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과부 조씨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조씨 댁은 웅장한 소슬대문과 높은 담벼락을 자랑하는 집이었으나 그 대문 너머로 흐르는 공기는 왠지 모르게 차갑고 정체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조씨의 관상을 떠올리며 그녀의 얼굴에 서린 남모를 외로움과 조만간 닥쳐올지 모를 어두운 기운을 감지했고 그 기운이 마을 전체의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용히 짚어보며 부채를 천천히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허선비를 무척이나 잘 따랐는데 그것은 그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아이들의 관상을 보며 장차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지 용기를 북돋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면 허선비는 그들의 해맑은 미소 속에 깃든 밝은 기운을 보며 마을의 미래를 축복했고 때로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껴둔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복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며 그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들은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는데 허선비는 이 무렵 마을의 수확을 돕기 위해 직접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선비의 몸이었으나 낯질을 서슴지 않았고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노동의 신성함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농사꾼들의 얼굴에 나타난 건강한 기운을 칭찬하며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이 그들의 가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지를 관상학적으로 풀이해 주어 농민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즐거운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박서방이 재물을 잃고 상심하여 허선비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허선비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 근육을 보고 욕심이 화를 불렀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허선비는 박서방에게 재물은 물과 같아서 가두려 하면 썩고 흐르게 두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라며 지금의 손해를 아쉬워하기보다 정직하게 다시 시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박서방은 허선비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였으며 그 후로 정직한 상거래를 실천하여 이전보다 더 큰 신용과 재물을 얻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선비의 안목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토록 평화롭던 어느 날 허선비는 마을 입구에서 낯선 사내가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겉보기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점잖은 말투를 사용했으나 허선비의 눈에는 그의 눈가에 서린 비열함과 입술 끝에 매달린 거짓의 기운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허선비는 저 사내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불씨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그의 행방을 살폈는데 놀랍게도 그 사내는 바로 마을의 거부인 조씨 댁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씨 댁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귀한 보물과 땅이 많기로 유명했는데 주인이 남편을 잃고 홀로 집안을 지키고 있어 항상 주변의 시샘과 관심을 동시에 받던 곳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성품이 곧고 바르지만 마음이 여려 남의 말을 잘 믿는 편이었기에 허선비는 그녀가 저 사내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조씨 댁의 기운을 다시 한번 살피며 그곳의 감도는 먹구름이 점차 짙어지고 있음을 느끼고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그날 밤 달빛 아래 앉아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지맥의 흐름과 사람들의 기운이 얽히는 양상을 분석하며 다가올 풍파를 대비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의 운명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의 복을 지키고 불행을 막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흔들 때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씨 댁에 나타난 낯선 사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명상에 잠겼고 그의 임에는 평소보다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허선비는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노인을 찾아가 최근 마을에 들어온 낯선 사내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며 마을의 여론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사내가 조씨 부인의 아주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집안일을 돕겠다고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본인도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허선비는 김노인의 말 속에서 마을 사람들 역시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문제가 단순한 집안 싸움을 넘어 마을 전체의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조씨 댁의 하인들을 통해 그 사내가 집안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미 조씨 부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재산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쓰는 척하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었으나 허선비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기운이 점차 탁해지고 있음을 보며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며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의 관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전해주는 소소한 소문들조차 허선비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 아이들은 그 사내가 밤마다 몰래 누군가와 접선하거나 수상한 문서를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천진난만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허선비는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내의 동선을 파악하며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그의 관상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내의 턱끝에 서린 배신과 미간 사이에 숨겨진 잔혹함이 점점 더 선명해졌고 이는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허선비의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조용히 부채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어느덧 마을 우물가에는 조씨 댁에 들어온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가 정말 조씨 부인을 도와 가문을 일으킬 인물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인지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내기보다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며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다행히 마을 사람들 중 상당수가 허선비의 안목을 신뢰하고 있어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무게를 실감하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마을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조씨 댁 사내의 관상을 통해 그가 타양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추적해 나갔는데 그의 귀 모양과 코끝의 기울기를 보니 그는 고향에서도 신의를 저버리고 쫓겨난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허선비는 사내의 관상이 보여주는 흉한 징조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마을의 장정 몇 명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그는 조씨 부인을 직접 만나볼 기회를 엿보며 그녀의 얼굴에 서린 어둠을 걷어내고 집안의 복을 되찾아줄 방도를 모색하였으며 이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을에는 이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허선비는 창밖의 폭풍우를 보며 이것이 마을에 닥칠 시련의 전조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등불 아래에서 고서를 읽으며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의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도 허선비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을의 복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다짐했고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은 마을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으며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허선비는 평소 사람들에게 복이란 얼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가슴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기에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악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조씨 댁 사내에 악행이 드러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기보다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랐으며 이를 위해 평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용서와 정의에 대한 가치를 은연중에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견지명은 훗날 마을이 위기를 겪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튼튼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선비가 가끔 숲속을 산책하며 지형을 살피는 것을 보고 그가 땅의 기운인 지상까지도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실제로 마을의 기운이 모이는 명당 자리를 찾아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상과 땅의 관상이 서로 통한다는 원리를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비로소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얼굴에도 복이 깃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터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게 하였고, 외부에서 온 악한 기운에 대항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씨, 댁에 대한 근심이 깊어가던 어느 날, 허선비는 자신의 집 마당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덧없음을 잠시 명상했는데, 그는 이 아름다운 마을이 탐욕스러운 한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넓게 펴서 바람을 일으키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털어내고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바라보는 맑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맑은 기운이 감돌아길 가던 나비나 새들도 그의 어깨에 잠시 앉아 쉬어갈 정도였으며, 그런 그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의지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선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없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으며,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마을의 희망을 보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마을을 이끌어갈 때쯤이면 탐욕이나 거짓이 없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허선비의 따뜻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평온한 꿈나라로 빠져들 수 있었으며,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와 이를 막으려는 허선비의 지혜로운 대결로 향하게 되는데, 허선비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며 내일 아침에 만날 사람들의 얼굴에 깃들 복과 화를 어떻게 다스릴지 생각하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청산마을의 깊은 밤은 허선비의 깊은 숨결과 함께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내일 다가올 새로운 사건들이 마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모두가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제1부의 막이 내립니다. 어느덧 마을의 공기는 차가운 소리가 내리기 시작하며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었지만 조씨 댁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계절의 변화보다 훨씬 더 싸늘하고 불길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먼 친척이라며 갑자기 나타난 그 사내는 매일같이 화려한 비단 옷을 갈아입으며 마을을 휘젓고 다녔지만, 정작 그의 눈동자에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정이나 따뜻한 온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왠지 모를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선비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자의 발걸음에 실린 탐욕이 조만간 마을의 평온한 우물을 흐려놓을 것임을 예견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조씨 댁의 새로운 식구인 그 사내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특히 아침마다 물을 깃기 위해 모이는 우물가에서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조씨 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가문이서를 늘어놓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가 마을의 토지 문서가 보관된 괴짝의 위치를 하인들에게 은밀히 물어봤다는 흉흉한 소식을 전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조씨 부인의 인성이 워낙 착해 저런 흉계를 품은 사내에게 소가 소중한 가산을 몽땅 탕진하게 될까봐 제 일처럼 걱정하며 허선비가 무슨 대책이라도 내놓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허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을 느끼며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조씨 댁 주변의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 사내가 들어온 뒤로 그 집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탁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관상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는데, 그의 광대뼈는 비정상적으로 높이 솟아 있었고, 입술은 얇아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짓밟을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평생을 속임수와 배신으로 살아온 자의 전형적인 흔적이었기에, 허선비는 이 사태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를 넘어
마을의 기강을 흔들 사건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정신적 지주인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허선비의 오막살이를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깊은 수심과 경계의 빛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허선비의 손을 꼭 잡으며 저 조씨 댁에 들어온 사내가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그 사내가 마을 청년들에게 도박을 권유하거나 조씨 댁의 재물을 미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설명하며 허선비에게 저 사악한 기운을 막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허선비는 김노인의 조언을 듣고 난 뒤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며 사내가 퍼뜨린 독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마을 청년들 중 몇몇은 평소의 성실한 눈빛을 잃고 무언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듯한 불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허선비는 사람의 관상이 마음가짐에 따라 변하듯 마을의 운명 또한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사내의 흉계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댁의 하인들 중 평소 허선비에게 은혜를 입었던 마당쇠가 한밤중에 몰래 허선비를 찾아와 그 사내가 부인을 속여 문중의 땅을 처분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당쇠의 말에 의하면 사내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 조씨 부인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친척이라는 말에 속아 의심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조용히 지켜보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촛불 아래에서 사내의 관상적 약점을 파헤쳤습니다. 다음 날 허선비는 일부러 조씨 댁 근처를 산책하며 사내와 직접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는데 사내는 허선비를 보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는 척을 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사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신의 관상에는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녀야 할 기운이 강하게 서려 있는데 어찌 이곳에 안주하려 하느냐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내는 허선비의 말에 당황하여 얼굴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잠시 기세가 꺾인 듯 tes으나 이내 도끼를 품은 눈빛으로 허선비를 노려보며 남의 집안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허선비와 그 사내가 길에서 부딪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허선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큰 기대를 품고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사내의 물건을 팔아주지 않거나 그가 지나갈 때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허선비의 편에 섰고 이는 사내로 하여금 마을 내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더욱 악랄하게 조씨 부인을 압박하여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려 했고 조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냉대에 눈물을 흘리며 사내의 말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허선비는 조씨 부인의 마음이 사내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기 전에 그녀를 직접 만나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내가 집안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접근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이용하여 조씨 부인에게 짧은 서신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는데 서신에는 당신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가문의 복이 영영 떠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조씨 댁 마당에서 노는 척하며 부인의 방 창틀에 서신을 끼워 넣는 데 성공했고 서신을 읽은 조씨 부인은 비로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냉철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마을의 땅 투기꾼들과 결탁하여 조씨 댁의 전답을 헐값에 넘기려는 계약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의 주막에서 비밀리에 업자들을 만나 술판을 벌이며 자신의 성공을 자신했지만 허선비의 부탁을 받은 장정들이 그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사내를 쫓아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법적인 근거와 마을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소집하여 조씨 댁의 문제가 마을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성토하며 허선비의 조언에 따라 마을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을의 질서가 외부인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에 분노하며 만약 사내의 흉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를 즉시 추방하고 조씨 부인을 보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러한 마을 어른들의 단호한 결의는 사내에게 동조하던 일부 청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그들이 다시 본래의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마을의 여론은 급격하게 사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허선비는 밤마다 달빛을 받으며 사내의 관상을 다시금 복기했는데 그의 귀 뒤에 숨겨진 작은 흉터가 과거 그가 저질렀던 범죄의 흔적임을 알아채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장터를 유랑하며 알게 된 정보통들을 통해 그 사내가 이웃 고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과부의 재산을 갈취하려다 도망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정보는 사내의 정체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으며 허선비는 이 증언을 해줄 사람을 마을로 불러오기 위해 자신의 사제를 털어 인편을 보내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마지막 수단으로 조씨 부인을 위협하여 강제로 인장과 문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부인은 허선비의 서신 덕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당당하게 맞섰고 이에 당황한 사내는 본색을 드러내며 거친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때마침 집 주변을 경계하던 마을 장정들이 나타나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허선비의 선견지명에 무한한 존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사내의 본 모습을 확인한 뒤 큰 충격에 빠져 몸져 누웠으나 허선비는 그녀를 찾아가 지금의 시련은 가문의 애군을 털어내고 더 큰 복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부인의 안색을 살피며 그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약재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일러주었고 부인은 허선비의 인자한 모습에서 진정한 성자의 기운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씨 부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나르며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누었고 차가웠던 조씨 댁의 분위기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으며 봄을 기다리는 대지처럼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으나 허선비는 아직 사내를 완전히 단죄한 것이 아니기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며 도망친 사내의 잔당들이 마을에 남아 또 다른 해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야간 순찰대를 조직하여 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감시하며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사람의 얼굴을 보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을 읽는 법이라고 가르치며 거칠에 현혹되지 않는 맑은 눈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강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허선비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들도 장차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허선비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차게 변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건강한 혈색과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결과이자 허선비의 덕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만 그 운명을 복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인간의 선한 의지뿐이라는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허선비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고 자신들이 겪었던 이번 소동이 결국 마을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음을 깨닫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고 산들바람은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악한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어 청산마을은 다시금 이름처럼 푸르고 맑은 정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허선비는 문득 자신의 소명이 이 마을의 복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시련들에 대비하여 자신의 학식과 통찰력을 더욱 갈고 닦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관상에 담아 축복해 주었고 때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남모르게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는 등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선비가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그가 오래도록 떠나지 않기를 바랐고 허선비 역시 이 아름다운 마을과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하기만 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허선비라는 든든한 길잡이가 있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추위를 잊은 채 다가올 새해의 복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건강을 회복한 뒤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허선비가 강조했던 베풀매 미덕이 마을 전체로 확산되는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산에 의해 깨졌던 마을의 균형은 이로써 더 높은 차원의 조화와 상생으로 승화되었고 청산마을은 인근 고을에서도 칭송받는 가장 복된 마을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의 흉계를 막아낸 뒤 허선비는 한동안 산사에 머물며 마음을 정화하고 자연의 이치를 다시금 살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형세가 연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임을 발견하고 이곳이 진정으로 큰 인물이 나고 복이 머무를 명당임을 확신하며 마을에 대한 애착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산사를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이름모를 들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한 허선비의 안색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하고 자애로워졌으며 그의 발걸음은 마을로 향하는 내내 가볍고 경쾌하기만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허선비는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으며 이는 그가 바라던 진정한 관상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 깃든 자신감과 평화가 앞으로 마을을 이끌어갈 큰 자산이 될 것임을 예견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걸린 복조리는 단순히 복을 바라는 마음을 넘어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 되었고 청산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더욱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제2부의 막을 고요하게 내립니다. 허선비는 이제 더 큰 진실과 맞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는데 도망쳤던 사내가 마을 밖에서 여전히 흉계를 꾸미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허선비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거센 풍랑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밝은 내일을 향했습니다. 밤의 정막을 깨는 소쩍새 소리가 들판을 울릴 때 허선비는 조용히 책을 덮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내일 다가올 새로운 도전을 향해 마음의 정돈을 마쳤으며 마을의 밤은 평온하게 깊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올바른 안목과 덕망이 무너져가는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과정은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허선비와 청산 마을 사람들이 엮어가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가올 시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복을 완성해 나갈지는 밤하늘에 수놓인 수많은 별들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신비로운 운명의 흐름과도 같았습니다. 잠이 든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는 이 고요한 밤에 허선비의 깊은 해안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는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마을 주변의 산등성이에 잔설이 여전히 남아있던 어느 날, 청산마을의 공기는 봄을 기다리는 설렘보다 가슴을 조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망쳤던 그 사내가 마을 근처 동굴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는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허선비는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서쪽 하늘에 걸린 검은 구름의 형상을 보며 재앙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산악서를 다시금 펼쳐 보이며 사람의 관상이 변하듯 마을의 운명 또한 어떻게 변해갈지 깊은 명상에 잠겼고, 그의 미간에는 마을의 안녕을 걱정하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집안에 머물렀지만 허선비는 오히려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마을의 지세를 다시 한번 살피며 사내가 숨어있을 법한 장소들을 조용히 짚어나갔습니다. 그는 관상가로서 지닌 특별한 해안을 발휘하여 마을의 기운이 가장 약해진 틈을 타 사내가 조씨 댁의 보물을 다시 노리고 있음을 알아냈고, 이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마을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선비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을 장정들을 은밀히 소집했고, 그들의 얼굴에 서린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 용기와 지혜가 담긴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허선비는 인근 고을에서 온 한 보부상을 통해 그가 예전에 어떤 가문을 몰락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듣는 이의 피를 차갑게 식게 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사내는 관상이 보여주는 그대로 남의 신의를 얻은 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여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는 악질적인 수법을 반복해왔으며, 이번에도 조씨 부인의 외로움과 선량함을 이용해 청산마을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허선비는 이 모든 진실이 담긴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내의 가면을 벗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마을 우물가 근처에서 사내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낯선 괴한들이 서성거리는 것이 목격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지만 허선비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괴한들의 관상을 멀리서 관찰한 뒤 그들이 단지 돈에 매수된 떠돌이들일 뿐 진정한 악의를 가진 자들이 아님을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여 큰 충돌 없이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허선비는 진정한 힘이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흐름을 바꾸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의 이런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허선비가 전해준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슬픔에 잠겼으나 곧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고 허선비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사내와 주고받았던 위조된 문서들을 허선비에게 건네주었고, 허선비는 그 문서에 찍힌 인장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을의 숙련된 각자장을 찾아가
정밀한 감정을 의뢰하는 등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조 씨 부인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수심이 걷히고 대신 결연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는데 허선비는 그녀의 변화된 관상을 보며 가문의 복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확신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토록 긴박하게 돌아가던 중 마을 북쪽 숲에서 사내가 직접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며 조 씨 댁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내는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선비는 사내의 눈 주변에 서린 검은 살기를 놓치지 않았고 그가 궁지에 몰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음을 간파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로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사내를 향해 당신의 얼굴에 이미 패망의 기운이 가득하니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경고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내는 허선비의 충고를 비웃으며 더욱 거세게 마을 사람들을 압박해왔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노인과 상의하여 모레 장날을 기해 마을 광장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공판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마을 구석구석에 알려 모든 주민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판이 단순히 사내를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흩어진 인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성스러운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선비는 공판 전날 밤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해안이 흐려지지 않기를 빌었고 마을의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변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감동적인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공판을 앞둔 이른 아침 청산 마을에는 이례적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허선비는 오히려 이 안개가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마지막 어둠이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각자 등불이나 횃불이 들려 있어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광장 중앙에 당당히 자리 잡았으나 허선비가 나타나자 왠지 모를 위압감에 짓눌려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을 보였고 사람들은 허선비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발걸음을 지켜보며 오늘 드디어 모든 악연이 정리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내의 관상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기만과 배신의 흔적들이 어떻게 얼굴에 새겨져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개를 가르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은 허선비의 신비로운 통찰력에 압도되어 숨죽여 경청했고 사내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상이란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영혼에 새겨진 지도라는 허선비의 말씀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사내는 자신의 과거가 만천에 공개되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허선비는 준비해온 위조 문서들과 보부상의 증언을 차례대로 제시하며 사내의 주장이 모두 허구였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사내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하면서도 허선비의 치밀한 준비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허선비의 진실된 외침에 응답하고 있었으며 사내를 따르던 무리조차 허선비의 위험에 눌려 조용히 자리를 뜨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광장은 이제 사내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염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고 마침내 안개가 걷히며 밝은 햇살이 광장을 비추자 진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사내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거센 질타와 관청의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무릎을 꿇었으며 그동안 조 씨 부인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쓴 뒤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허선비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 승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 했던 마을 사람들 모두의 의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허선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마을 광장에는 다시금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오가며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기쁨을 만끽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된 뒤 허선비는 마을의 평화를 축하하기 위한 작은 잔치를 제안했고,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와 광장에 모여 앉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치상에는 갓 지은 쌀밥과 나물, 그리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진동했으며, 허선비는 어르신들께 먼저 술을 올리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시련을 겪으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치유의 마당이 되었으며, 청산마을의 결속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잔치 도중에도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관상에 깃든 피로와 걱정을 씻어주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허선비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조씨 부인을 세심하게 챙기며 그녀의 안색이 다시금 맑아질 수 있도록 정성 어린 위로를 건넸고, 부인은 허선비의 배려 덕분에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잔치의 여흥은 식을 줄 몰랐고, 마을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악한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고 복된 앞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마을의 밤은 무척이나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허선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며, 진정한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선한 기운이 밖으로 표출될 때 형성되는 것임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상학적 지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 깊은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자신의 재능을 오직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며 붓을 들어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창밖에서는 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허선비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마을의 대지가 정화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환청을 들으며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허선비의 집 마당에 모여 사내를 물리친 무용담을 들려달라고 졸라댔고, 허선비는 아이들에게 힘보다 지혜가 그리고 거짓보다 진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재미있는 비유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허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마을의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허선비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허선비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그들이 장차 이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 귀한 제목들이 될 것임을 관상을 통해 확인하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도 이번 소동을 겪으며 더욱 짙은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 모여 앉아 허선비가 예견했던 복된 마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희망찬 내일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전답 중 일부를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내놓아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허선비의 가르침대로 복을 나누어 더 큰 복을 부르는 선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씨 부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자신들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기로 약속했고, 청산마을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갖춘 모범적인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 지도를 다시 그리며 기운이 막힌 곳은 뚫어주고
흉한 기운이 고인 곳은 맑게 정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마을 전체의 관상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우물을 청소하고 길을 정비하며 나무를 심는 등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모여 결국 마을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사람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을 가꾸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허선비의 노력 덕분에 청산마을은 주변 고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며, 길 가던 나그네들도 이 마을에 들어서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입을 모아 칭찬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어느덧 봄꽃이 만개하고 사냐가 초록색으로 짙게 물들 무렵, 허선비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관상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서당을 열어 자신의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의 정신적 유산을 대대로 이어가기 위한 그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젊은이들은 허선비의 강의를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이면의 진실을 파악하는 법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을 수양하여 좋은 관상을 만드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선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허선비는 제자들의 학업 성취를 지켜보며 마을의 미래가 이토록 밝으니 자신은 이제 언제 떠나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계속해서 마을의 수호자로 남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허선비가 가끔 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볼 때면 마을 전체가 마치 커다란 복주머니를 품고 있는 형상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깊은 성취감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그는 구름과 바람, 그리고 햇살이 마을을 감싸 안는 모습을 보며 대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선한 마음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완성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선비의 건강을 염려하여 정성껏 마련한 보양식을 가져다 주며 그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기원했고, 허선비는 그들의 따뜻한 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며 마을의 모든 가정에 복이 깃들기를 축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청산마을의 전설처럼 내려올 이번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정의와 신뢰의 가치를 깊이 심어준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며, 허선비의 이름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사내의 그림자도 어두운 흉계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맑은 물소리와 산새들의 노래,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낙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오늘도 변함없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얼굴에 서린 복된 기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진정한 복이 어떻게 완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허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군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혼을 담아 마을의 기운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경계마다 복을 부르는 비석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덕담을 나누는 습관을 갖게 하여 마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끊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청산마을의 봄밤은 허선비의 깊은 숨결과 함께 꽃향기가 만발한 가운데 고요하게 깊어갔고, 내일 아침이면 더 밝은 태양이 떠올라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며 새로운 복을 선사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 제3부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불안한 기운이 정점에 달했던 그날 아침 조시 되게 넓은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모두의 시선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허선비와 그 맞은편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내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허선비는 평소보다 더욱 정갈한 도포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사내가 위조했던 여러 권의 토지 문서와 과거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낡은 서책들이 놓여 있어 공기의 흐름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과연 이 기나긴 싸움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지켜보았고,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며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허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의 관상에 나타난 변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 마당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눈꼬리가 지나치게 위로 치켜 올라가고 눈동자가 사방으로 흔들리는 것은 마음속에 감춘 거짓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징조이며, 콧방울의 기운이 흩어진 것은 타인의 복을 탐내어 자신의 명을 깎아먹는 형국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내는 허선비의 말에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박하려 했으나 허선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눌려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변명조차 내뱉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이때 허선비의 신호에 따라 마을 밖에서 소환된 보부상과 이웃 고을의 목격자들이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은 사내가 과거에 다른 고을에서 어떻게 선량한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머니설로 사람들을 현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추악한 진실에 경악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선비는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사내의 귀 뒤에 숨겨진 흉터가 그가 과거의 관가에 붙잡혔을 때 새겨진 낙인임을 밝혀내어 그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자임을 만천에 공포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으나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가문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정화의 눈물이었음을 허선비는 그녀의 맑아진 눈빛을 통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내를 향해 당신이 우리 가문의 정을 이용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떠날 것을 엄중히 명령했고, 마을 장정들은 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를 포위하여 그가 더 이상 도망가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의 흉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허선비는 사내를 향해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탐욕의 흔적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당신을 괴롭힐 것이나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길을 떠난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도리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내를 당장 관가에 넘기자고 주장했으나 허선비는 마을의 기운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를 조용히 추방하여 다시는 이 근처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을의 복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사내는 자신이 탐냈던 보물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야유를 받으며 마을 어귀 너머로 쫓겨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마을 광장과 조씨 댁마당에는 그동안 쌓였던 묵은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위기를 함께 극복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 소동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실을 보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귀중한 시련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더 깊이 믿고 화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허선비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시기 질투를 모두 버리고 청산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허선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번에는 사기꾼의 유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과 복을 나누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솥을 걸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마을 여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 조씨 댁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허선비는 마당 한쪽에서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집안의 기운이 다시 선명한 금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음을 느끼며 조용히 부채를 펼쳐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 김노인은 허선비에게 다가와 선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 화를 입었을 것이라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허선비는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선한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렸습니다. 김노인과 허선비는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마을의 앞날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을에는 훌륭한 길잡이가 계시니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마을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마을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악사들의 풍악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동안의 무거웠던 분위기를 말끔히 씻어냈으며 집집마다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고기 삶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허선비는 잔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관상을 보며 장차 이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올 징조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고 축복해 주어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가장 좋은 자리에 허선비를 모시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며 그를 가문의 은인이자 마을의 스승으로 극진히 예우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며 허선비에게 존경의 술잔을 올렸습니다. 이날 잔치에서는 특별히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커다란 양은 그릇에 준비되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내듯 마을 사람들도 각기 다른 개성을 가졌으나 하나로 뭉쳐 복을 일구라는 의미였습니다. 허선비는 직접 주걱을 들고 밥을 비비며 사람들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밥을 나누어 먹으며 진정한 식구가 된 기분을 만끽했으며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도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게 계속되었고 청산 마을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허선비는 잠시 잔치 자리를 벗어나 마을 우물가로 향했는데 그곳은 사내가 처음 들어와 음모를 꾸몄던 장소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깨끗하게 정화되어 맑은 물이 쉼없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관상가로서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쓰일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렸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더욱 맑게 닦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물가 주변의 나무들도 밤이슬을 머금고 더욱 생기 있게 빛났으며 허선비는 자연의 정기와 인간의 도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가 끝난 뒤에도 허선비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 입구에 화합의 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그 비문에 새길 글귀를 허선비에게 부탁하였으며 그는 고심 끝에 마음이 고두면 관상이 바뀌고 관상이 밝으면 복이 절로 찾아온다는 문구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문구는 청산 마을의 가훈처럼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이 비석 앞을 지나며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어 마을의 도덕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자신의 글귀가 돌에 새겨지듯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며 붓끝에 정성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고 마을의 공동 창고를 운영하여 흉년이 들어도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허선비가 예견했던 가문의 복이 사회로 환원되는 진정한 발현이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이제 탐욕이나 근심의 그늘 대신
자비와 평온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으며 그녀의 선행은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부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정한 관상가는 얼굴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주는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숭고한 소명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허선비를 찾아와 자신들도 선생처럼 지혜로운 눈을 갖고 싶다고 청하였고, 허선비는 그들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노동과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수련하는 법을 일러주어 마을의 미래를 짊어질 든든한 일꾼으로 길러냈습니다. 청년들은 마을의 노인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허선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였고, 청산마을은 어느새 예의범절이 바르고 활기찬 마을로 소문이 자자해져 타지 사람들도 이 마을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제자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며 자연의 이치를 논하고 사람의 길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으며 그의 제자들 또한 선생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마을 주변의 숲은 더욱 우거지고 시냇물 소리는 시원하게 들려왔으며 허선비는 마을의 지형을 이용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쉼터를 곳곳에 마련하여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정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을 뒤편의 작은 동산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복을 부르는 집이라 명명하여 누구나 와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정자에 앉아 내려다보는 청산마을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웠으며 허선비는 이 평화가 자손만대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비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허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을개서 철렵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비록 신분과 나이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곳에는 오직 이웃 간의 정과 웃음만이 가득하여 천국이 따로 없다는 찬사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어른들의 모습과 맑은 물에서 첨벙거리며 노는 아이들의 활기찬 에너지는 마을의 관상을 더욱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허선비는 그 기운이 하늘까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잡은 물고기로 가마솥에 매운탕을 끓여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음식 속에 담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사람들은 허선비의 소탈한 모습에 더욱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토록 평화로워지자 과거의 사내에게 속아 마을을 떠나려 했던 사람들조차 다시 돌아와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청산마을은 이전보다 더 큰 규모와 화합을 자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돌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이 다시 마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얼굴에 남아있던 패배감과 부끄러움을 걷어내어 당당한 마을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선비의 넓은 포용력에 감동하여 마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고, 청산마을은 이제 외부의 어떤 유혹이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단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씨, 대개 집안일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 하인들은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주인은 하인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이상적인 가문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허선비가 처음 조씨 댁을 보며 걱정했던 모든 불길한 기운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담벼락 너머로 흐르는 공기는 맑고 투명하여 그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고 싶을 만큼 편안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매일 아침 허선비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며 가문의 안녕을 상의하였고, 허선비는 그녀의 현명한 처신을 칭찬하며 가문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주어 집안의 기틀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허선비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관상가로서의 능력이 단순히 개인의 앞날을 맞추는 재주가 아니라 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일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며 욕심을 멀리하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그의 이런 고결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선비의 뒷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으며, 그가 우리 마을의 수호자로 계셔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을에 안정이 정착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된 가운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는 풍경으로 이어지며, 허선비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군 이 소중한 결실이 어떻게 영원한 복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을 들판을 산책하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대지의 기운이 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의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청산 마을의 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허선비가 들려주는 예시이야기를 떠올리며 포근한 꿈나라로 빠져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제4부의 대단원을 고요하게 장식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선비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촛불 아래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남기며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진정한 복을 만들어내는지를 정갈한 필치로써 내려갔으며, 그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마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교향곡을 들으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통합의 순간을 만끽했고, 내일 다가올 새로운 태양이 마을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주기를 빌었습니다. 청산 마을의 평화는 이렇게 허선비라는 지혜로운 관상가의 통찰력과 마을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이 만나 완성된 기적 같은 선물이었으며, 그 향기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청산 마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고 계절이 바뀌어 사냐가 오색 빛깔로 물드는 가을이 깊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풍년을 알렸고, 마을 어귀를 지키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허선비는 그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진정한 복이 마을에 깊게 뿌리 내렸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막살이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마을이 겪었던 시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걸음이 되었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하여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명문가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에 서려 있던 고독과 불안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평온하고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올라 그녀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복을 위한 미천임을 몸소 실천하여 마을의 도덕적 중심을 잡아주는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허선비는 이제 마을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모든 대소사를 상의하는 마을의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며, 그의 지혜로운 조언은 마을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으로 마을을 산책하며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관상에 서린 작은 근심조차 세심하게 살펴주었으며, 아이들은 그가 나타나면 저마다 달려와 품에 안기며 그를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선비가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허선비 또한 이 마을을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생각하며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허선비에게 정성껏 마련한 새 도포와 갓을 선물하며
우리 마을을 구하고 복을 일구어 주신 선생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노인은 선생께서 처음 오셨을 때 우리 마을은 비록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골마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의 희안 덕분에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화합하며 살게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허선비는 김 노인의 손을 잡으며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구어낸 것이니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며 겸손한 태도로 화답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허선비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에게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의 모양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은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며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얼굴은 절로 밝아지고 운명도 복되게 변한다고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지어온 업과 공덕이 고스란히 새겨지니 항상 남을 배려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심오한 이치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허선비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분주함이 시작되었으나 예전처럼 각박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월동 준비를 도와주는 따뜻한 품앗이 정신이 빛을 발하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처럼 움직이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허선비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김장을 하고 땔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상생의 기운이 마을의 지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어떤 추위나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 위에 복을 부르는 부적 대신 따뜻한 덕담이 담긴 글귀를 써붙여주어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 글을 읽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애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이번 겨울을 맞아 마을에서 가장 큰 가마솥에 사골을 고아 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대접하는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고 허선비는 이 행사가 마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잔칫날 조씨 댁 마당에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진동하고 마을 장정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여인들은 정성껏 음식을 차려내는 등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시련을 겪었던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허선비는 가장 윗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술잔을 권하며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축복했고 조씨 부인은 그런 허선비를 정성으로 보필하며 가문의 은인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속아 서로를 의심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화해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마을의 정신적 정화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선비는 이들의 화해를 지켜보며 인간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피어오르는 모닥불 연기는 마을 사람들의 미움과 원망을 모두 싣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듯 보였으며 청산 마을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